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말 독서 관련된 생각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오래전에 촬영을 했던 내용인데요. 예, 영어와 우리말 독서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영어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국어 우리말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모국어로 생각하는 능력, 사고하고 잘 표현하는 능력,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추구하는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영어 교육은 사실은 그런 생각들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콘텐츠 중심 영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콘텐츠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것의 본질은 사실은 국어든 영어든 상관이 없어요. 예, 결론적으로는 결국에는 아이들이 정말 즐길 만한 어떤 subject,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인지에 따라서 아이들의 지식도 확장되고 그리고 지혜도 깊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말 모국어 독서력이나 사고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독서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도 독서력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말 모국어로 아이들이 책을 잘 읽는 능력이 우리말 문해력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 독서 교육을 하실 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유아 초등 시절에 가장 많이 읽는 책의 종류가 있다면 그걸 장르로서 구분을 했을 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전래동화라든지 명작동화 혹은 고전도 다 포함이 되겠죠, 명작에. 물론 아이들의 언어적인 수준을 감안한 버전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원작을 번역한 내용들도 아이들에게 나이에 상관없이 일찍부터 읽어주시면 모국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고전 명작이나 전래동화는 주제로 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은 관통하는 것이 저는 그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런 주제들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인문학을 어떤 관통하는 주제들이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과 맞물려서 돌아가게끔 되는 것이 명작이나 이제 전래동화 같이 뭐 아이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방학을 맞아서 아이들이 시간이 많을 텐데요. 이제 부모님들도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책에 조금 쉽게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읽어주시기도 해주시고 함께 읽으시면서 대화를 나눠주신다면 올 겨울에 이제 영어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국어 문해력 향상과 또 사고력을 키워주는 것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 독서에 대한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런 시류는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미국의 명문대학생들에게도 너무 실용적인 학문보다는 이제 인문학을 좀 가르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던 미국의 예일대 교수 윌리엄 데레저위츠 교수의 엑셀런십,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공부의 배신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어 나와 있는 그분의 시각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의 자본주의에 많은 영향을 받다 보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는 인문학의 본질에 굉장히 좀 취약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저는 이제 영미권의 문학 작품이라든지 영미권의 여러 문화에서 정말 배운 점이 많습니다. 늘 책임감이라든지 그리고 도전 정신 혹은 자율성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적인 사고에서 굉장히 이제 도움을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좋아할 때는요, 너무나 극단적인 사고,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항상 영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미국 문화에 매료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또 이제 미국 문화에서도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점들을 종종 보게 돼요. 시스템이 우선하는 철학, 개인보다 인간보다 시스템이 우선하고 너무나 성공 신화,
매몰되는 듯한 그런 문화에 대해서는 참 문제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육 채널이니까 책 읽기에 대해서 이제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런 어떤 시스템 우선주의 혹은 성공신화 우선주의와 같은 이런 시류들이 교육계에도 많이 파고들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독서에 관련된 그 책을 쓰시는 어떤 저자분들이 그 본질, 독서의 본질에 대해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대중들은 그걸 받아들이실 때 우리 아이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해. 우리 아이를 입시에도 성공시키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경쟁적인 사회에서 맨 위에 올라서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 독서라는 것을 바라볼 때에 참 문제가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너무 수치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독서까지도 그런 그 시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 권장도서 몇 권을 해야 된다라든지, 뭐든지 숫자로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몇 권을 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뭔가 체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그 이제 숫자에 매몰되는 그런 시류에 스며들어진 경향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때 약간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서의 본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문학이기 때문에 이 인문학이라는 것을 숫자로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 한 권을 읽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부모님이 자녀들과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소재는 너무나 무궁무진하고요. 그리고 깊이 있게 나눌 대화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겨울방학에 적어도 몇 권은 읽어야 돼, 이런 것들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은 정말 이 독서로 인해서 그 인문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양한 문학 작품을 읽을 때조차도 우리는 어떤 그 시스템에 종속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대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독서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성공의 수단이 되어진 것 같고, 학령기 아동을 두신 분들에게는 자녀의 입시 성공 이런 것과 연결이 되겠지만, 요즘에는 성인의 독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이것조차도 너무나 성공주의 신화의 어떤 수단처럼 되어버려서 많은 분들께서 정말 이제 독서를 깊이 있게 사고력을 키우는 수단이라든지, 그리고 그 인문학에 접근해서 정말 좋은 가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사고하고 실천하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이것을 마치 모든 어떤 성공의 수단인 것처럼만 몰고 가는 그런 세태 때문에 참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 정말 그 인문학의 중심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간과하게끔 되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아쉽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문학을 도외시하고 멀리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못하고 도구화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시류가 흐르게 되겠죠, 우리 사회에.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육이 혹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이런 물질 만능 시대에 몰입되어 있어서 사람에 대한 존중감과 가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생각하고 나누지 못하는 그런 문화에서 또 비롯된 것은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 사고의 이면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화가 난 듯한 사회? 그래서 넷플릭스에서도 이번에 뭐 상을 탄 그 작품 이름도 성난 사람들이라고 있잖아요.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이게 부각되어지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거기도 이제 미국 사회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성공신화에 매몰되어서 모든 것을 이제 숫자화하는 그런 시류와 관련이 되어 있고, 물질 만능주의, 성공 최우선주의,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이 굴러가게 되다 보니까 사람 대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도구화되거나 뭔가 이익을 통해서만 연결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잘 부합해서 우리 인생이 잘 풀리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모든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낙오되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그렇지 못한, 내가 꿈꾸는 어떤 삶에 턱없이 모자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쉽게 분노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존감은 하락하고 매사에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경쟁자라든지 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다 보니까 여러 문학작품이나 예술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향성이.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 바로 이런 사회의 이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중등, 고등까지도 이 인문학 교육이 제대로 되는 것이 사실은 이 비뚤어진 이 교육 문화를 바로잡을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이 방학 동안에만이라도 아이들하고 좋은 책들 많이 읽으시면서 따뜻한 목소리로 따뜻한 정서로서 아이들에게 보듬어 주시면서 인간에 대한 좋은 가치, 대대로 전해져 오는 좋은 가치를 전해주는 그런 좋은 시간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 채널에서 제가 한번 이 책을 소개해 드렸었는데 이제 새 채널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저녁에 한번 추천해 봐 드릴게요. 에드워드 틀레인의 신기한 여행. 영어책으로도 있는 책인데요. 이런 책들 가지고 따뜻하고 두껍긴 하지만 매일 뭐 한두 챕터씩이라도 아이하고 함께 읽고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아이들의 스토리가 굉장히 유치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대사 하나하나가 말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깊은 이면을 여러분들이 아이와 함께 탐색하시면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는 이번 겨울이 되셨으면 해서 오늘 이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